입술 필러. 솔직히 말해서 잘 되면 티도 안 나고 망하면 바로 얼굴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원장님, 저 망한 거 아니죠? 입술 필러는 운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요. 딱 3가지만 모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오늘은 망한 입술 필러와 성공한 입술 필러의 차이, 의사 기준으로 꼭 알고 가셔야 할 진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 필러는 다른 필러보다 후회해서 병원에 다시 찾는 분들이 유독 많은 시술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조금만 잘못돼도 인중이 길어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표정이 어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입술 필러가 왜 망하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3가지. 1번, 모양이 이상해지면 어쩌죠? 가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입술이 과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본인이 무조건 크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집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시술 전에 꼭 그 환자분께 원하는 입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분이 싫어하는 모양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입술 가운데 부분이 강조된 하트 모양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잔주름만 없애고 수분감만 촉촉한 느낌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시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싫어하는 타입만 피해도 입술 필러는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입술 필러 모양에서 중요한 요인은 필러의 선택이에요. 이마처럼 넓은 부위는 자연스럽게 쫙 퍼지는 타입이 좋지만 입술은 좁은 공간 안에서 디자인한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집력이 좋은 필러를 써야 합니다. 제가 이쁘게 빗어놓은 모양이 리터치 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지 물렁물렁하게 다 퍼져버리면 저도 속상하고 환자분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번째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인중이 길어져 보이거나 튀어나오지 않을까 원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필러를 맞는다고 해서 인중의 이제 물리적 길이는 길어지지 않아요. 그냥 인중이 기신 분들은 그냥 타고나신 거예요. 하지만 시술 후에 인중이 도톰해지거나 길이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필러의 이동,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때문인데요. 우리 입술은 해부학적으로 인중이랑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특히 입술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입술을 오므릴 때 인중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러가 입술 근육층에 직접 들어가면 입을 움직일 때마다 필러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게 반복되면 인중 쪽이 도톰하게 솟아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오리 입술 아니면 원숭이 입술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더 깊은 곳에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안쪽에는 또 점막 하층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필러 시술 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층이고요. 결국 가장 안전하고 이동이 적은 피하지방층에다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하지방층은 또 사람마다 두께와 질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서 그 원하는 만큼 좀 도톰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필러가 들어갈 자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해부학적 한계를 이제 무시하고 무리하게 모양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입하면 결국 필러가 자리를 못 잡고 이동할 곳을 찾아요. 그게 바로 인중인데 인중 위로 이동해버려서 전체적으로 좀 두껍고 길어져 보이는 역효과가 나요. 또 하나 이제 입꼬리가 처진 게 고민이라면 입꼬리에만 이제 필러를 뚱북뚱북 넣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시술 직후에는 붓기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만족하는데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필러의 무게감만 남거든요. 그럼 입꼬리가 굉장히 얇은 부위인데 그 무게감 때문에 여기가 처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인중이 더 길어져 보이죠. 이렇게 되셔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엔 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 필러는 단순히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입술의 해부학적 공간과 피하지방층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이제 체크하고 그 한계 안에서 이동을 최소화하며 시술하는 거. 이동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게 바로 망하지 않은 입술에 만드는 진짜 실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깊이하고 좌우 이동하는 이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잘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이동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입술을 잘 봐서 이쪽에 주름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입술을 많이 오므리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윗입술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필러의 양을 좀 적절히 들어가야죠.
세 번째 질문. 필러가 너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건 사실 시술이 망했다기보다는 부위별로 적합한 필러 선택이 잘못된 확률이 커요. 이제 필러는 브랜드마다 이제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에 따라 점도랑 탄성이 다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턱이랑 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하드급을 쓰고, 이마는 부드럽게 퍼질 수 있는 중간급 쓰고요. 애교살이나 눈밑 같이 얇은 곳은 묽고 부드러운 소프트급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입술은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입술은 약간 중간 정도의 점도를 가진 필러가 가장 적당하고요. 만약 코에 쓰는 것을 입술에 떴다 그러면 너무 하드한 모양이 잘 유지되는 건 장점이거든요. 근데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해요. 이 이물감도 좀 느끼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반대로 무조건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해서 애교살에 들어가는 물 같은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든 모양이 금세 퍼져버려요. 게다가 이런 묽은 필러를 잘못된 근육층의 부분에 주입했다면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필러가 사방으로 밀려가면서 나 필러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입술은 사실 시술할 때 통증 다 다른데 꽤 있어요. 통증이 있는 부위라서 아픈 걸 꾹 참고 큰맘 먹고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모양이 흐지부지해지고 뭉개지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억울해요. 화도 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술할 때 환자분이랑 거울 보면서 여기는 하트, 뭐 여기는 갈매기 잘 맞춰서 소통해서 만들어놨는데 리터치 할 때 딱 봐서 이쁘게 유지되면 정말 뿌듯한데 필러 선택이 잘못돼서 모양이 다 뭉개져 버리면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입술에 쉴 새 없는 움직임을 견딜 수 있는 응집력과 적절한 점도를 가진 필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술 필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필러를 결정하실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떻게 원장님은 이렇게 결정을 하실까요? 입술을 일단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모양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외제를 선택하고요.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그냥 촉촉하게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성비 좋으니 국산으로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입술 필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필러를 받고 이것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바로 직후에 매운 것만 좀 만드시면 되고요. 제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빨대로 빠는 습관이에요. 입술 선에 여기가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유난히 지신 분들 보면 빨대로 많이 음식을 마시거나 커피를 드실 때 빨대를 빠시는 건데, 입술 직후에 자꾸 오물이면 필러가 빨리 빠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한 오물임? 뜨겁고 매운 것만 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사가 알려주는 입술 필러의 진실, 망한 입술 대 성공한 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